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우리 저희 그것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저희 미션 중에 아프지 말기. 아프지 말기요. 어, 자기 관리 잘하기. 진짜. 네. 네, 진짜 너무 피곤하시면 12시에 딱 안 오시고 각자 우리 그래서 잘 이게 장기라서 장기전인데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분들 거 읽으니까 너무 막, 다들 막 조금씩 발전하시는 것 같고, 되게 멋지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올려주신 분들부터, 저희는, 김가연님부터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경매 임하는 각오 해서 저는 처음 그거, 우리 강태용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우리 이거 올린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꼴찌부터 할까요? 밑에서부터 꼴찌부터. 할까요? 꼴찌부터? 그럴까요? 그거 그렇죠. 괜찮다.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을 배려해 드려야 되겠다. 맞네. 자, 그럼 우리 이준님이 꼴찌인데요? 저예요? 아, 전지 몰랐네. 그러게요, 우리 네, 학습장이 원래 제일 빠르신데. 그렇군요. 아, 제가 오늘 좀 오늘 기절했어요, 학습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너무 피곤하셔갖고 달리셨죠?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좀 이제 그 학습 스케줄이나 이런 걸 좀 잡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죠. 조금 그 1시에는 회의가 끝났는데 팀장님하고 거의 1시간을 항상 더 회의를 더 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를 한 상태에서 그걸 또 다 저희가 이제 서류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뿌려야 되니까 어, 그렇죠. 계속 3시에 잠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 7시에 깨고 고생하셨구나. 이러니까 일단 무리하지 말자가 오늘 제일 관건이고 저도 지금 집에 와서 한 9시에 기절해가지고 깬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저기 물건 검색하고, 음, 그래서 짧게 한 40분 동안 해서 50개 정도 봤고요. 우와. 네. 오늘 저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제가 김선희 편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영관님도 이제 팟캐스트로 듣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김선희 네. 편 보니까 팟캐스트에 또 있어요, 보니까. 네, 있어요. 아셨구나. 저는 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그 음악 파일로 들으니까 이렇게 막 중간중간 틀지 않아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스파레주 특성이 그 처음 하나 물건 낙찰까지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빌라 쪽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김선희 님이 하는 말이 어차피 처음 물건은 그 협회에서 딜을 봐주니까 센 걸 가야겠다면서 자기가 이제 다가구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원래 자신이 관심 있는 물건만 잘 보이게 되잖아요. 뭐 그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센 거 해야 되겠다. 다가구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어차피 그 다 명도까지 다 협회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음, 협회 믿고서 그냥 다가구나 진짜 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센 거를 까지 또 이제 내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센 거 고르십시오. 네. 일단 오늘은 음, 저도 자다 일어나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또 팟캐스트에 보면은 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센 것도 좋은데 그 네. 주위에서 너무 큰 걸 하고 하면 같이 하던 교육생들이 좀 거기에 주눅이 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음, 그런데 막상 이제 제 자본이 뭐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1억을 하든 2억을 하는데 거기에 눈을 가면 음, 오래 가지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오래 가고 싶으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경매라는 그 곳에 가기를 원하면 크고 작은 걸 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수준에 맞게 1,000만 원이면 음, 1,000만 원에 자본금에 1,000만 원이고 음, 2,000만 원, 2,000만 원 그 한도에서 해야지만 그 자금 운영을 못하면 음,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한 건 하고 이걸로 끝이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PT들이 한 건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 그래서 크고 작은 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뭐 수익률이 뭐 1,000만 원 시세 차이가 1,000만 원을 났어도 다음에 또 그 나머지 돈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쭉 더 오래 가는 거지. 뭐 다른 교육생들이 동기생이 막 큰 거 상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아 나도 저걸 해야지 계속 저걸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는 할 수 있겠대, 하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진 건 한계가 있는데 딱 그거 하나 딱 하면 배터리잖아요. 솔직히 배터리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 자금 운영법이 제일 자기 딴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서 그 음. 팟빵에서 그것도 네. 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금이 여유가 많으시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 끝나신 거예요? 저 끝났어요. 네, 그러시면 우리 다음 분. 자, 두 번째 꼴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긍정적으로. 끝에서 2등. 2등이라 끝에서 그래서 2등 하신 분은 저희 하정우님. 아, 전가요? 네. 아, 하정우님 오늘 저거 안 쓰셨네요. 경매 임하는 각오. 네, 읽어보고 그거- 싶었는데. 그래요? 네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그럴까요? 당장 네. 갑자기요? 생각해 두신 거 없으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내일 써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한 거는 그 오전에 그 건물 낙찰 받았다는 분 유튜브 봤죠? 아까 저녁에. 네, 그거. 그게 이제 뇌리에 좀 많이 남아서 그 책 읽은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다들 생각하기에 빌라를 먼저 할지 다들 생각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간단한 빌라부터 해서 좀 경험도 쌓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방송들을 보면 그게 과연 무슨 자기한테 실익이 있을까? 좀 더 아까 그 이주님이 얘기하듯이 큰 자본을 내가 해서 그 엄청난 경험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많고 분명히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다가거나 큰 상가를 해야 될지 처음부터 아니면 내가 조그마한 소액 가지고 빌라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단계를 짚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건데 저도 요즘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강좌를 듣다 보면은 좀 고민이 생겨요, 솔직히. 또 이제 유튜브나 지금 선배님들이 다 뭐 큰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큰 것들에 대해서는 혼자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공투식으로 가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저희 동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도 공투 아니면 그렇게 큰 건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의지들이 있는지 정말 그거는 인생관이 맞아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분이라는 게 그분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지금 사는 거는 같이 살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운용하거나 팔 때 정말 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며 거기에 정말 수틀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게 과연 어떤 빌라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게 제 자금력에 비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아까 저 영관님이 얘기했다시피 금액이 없어지면 경매 사이트도 안 쳐다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봤자 거의 뭐 쓸모도 없는 생각이 들고 좀 무기력해지고 어차피 보면 더 속만 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물건 개수에 대한 그 욕심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 좀 오늘 고민을 많이 상당히 했거든요. 큰 욕심 뭐 탐욕이라고 하는데 욕심과 탐욕이 좀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랄레길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부자 마인드랑 어떤 그 강좌 내용 그런 거랑 많이 이렇게 엮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상. 네, 정말 막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진짜로. 그게 이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왜 고3 때 막 그 시험 봐서 누구 어디 붙었다 막 먼저 발표 나면 그 뒤에 발표 아직 안 난 학생들은 막 불안하잖아요. 막 약간 그런 느낌? 누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네. 왠지 막 네, 공부하다가 아까 손에 안 잡히셨다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되게, 근데 저는, 제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좀 그런, 약간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저도 하나만 뭐, 말씀 다 더 말씀드리면, 끝나셨어요? 저 하나 더 하실 말씀드리면은 거예요? 네. 그 이제 초반에 제가 아까 이제 뭐 금액을 크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이 이제 소진돼 가지고 다음 거를 못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음, 사실 작은 걸 하더라도 만약에 뭐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보통 2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그게 2년 후에 나타나든지 분명히 이거는 저희가 마주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초반인지 후반인지 어쨌거나 발생된 문제니까 어,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면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미리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인지 나중인지 어쨌거나 발생할 문제다 이거는 네, 경매를 하면은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음, 우리 하정우님 끝나셨어요? 네, 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태용님. 아, 네. 저도 광고 목표 얘기했는데 여기다 적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다들 경매를 시작하신 그 계기나 목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애 때문에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작은 애가 고3이에요. 근데 음, 진짜 열심히 해요. 오늘은 좀 몸이 아파서 조금 전에 왔는데 보면 거의 1시 그때까지 하고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를. 음, 근데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큰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나도 뭔가를 좀 더 해서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로 해서 그러니까 나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조그만 빌라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김선희 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일단 저는 월세가 먼저 빠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야 내가 오래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다가구가 오히려 빌라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계획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계획서가 아니라 그 처음에 공증 같은 거 서로 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거라도 좀 해놓고 일단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반장님이 얘기했듯이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부동산을 여러 개 사두다 보면 어떤 게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빌라를 두 채를 샀는데 한 채는 그냥 가만 냅둬도 지가 알아서 오르고 속을 안 새기는데 한 채는 저희 막내랑 같이 해서 했는데 걔는 계속 속을 썩이고 저건 빨리 팔아야 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도 못 보고 이렇게 빨리 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은 그 대표님처럼 묻어둬야겠다. 묻어두고, 그러니까 묻어두면 지가 알아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모님 그거 좀 파시죠?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뭐 1,000 더 줄게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러다가 그 어느 정도 이제 튕기다가 이렇게 팔게 되면 그래서 진짜 부동산은 급하게 애초에 마음 먹고 이거 2년 안에 팔아야지, 3년 안에 팔아야지. 그러면 걔는 나한테 그런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파리주 저기 뭐죠? 아 유튜브
그거 사실은 저도 그거 듣다가 좀 졸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오는 신혜 씨가 다른 사람들을 약간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근데 그 신혜 씨가 마인드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은 어떻게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은 물건을 봤는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앞에만 보지 말고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자료를 갖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집을 해서 주관적으로 분석을 해라. 근데 그런 마인드 키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가구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세조사 입대기, 시세조사는 요령을 이제 배우면 여기 팀 미션에다가 부동산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렇게 뭐죠? 우리도 시세조사 하나씩 하는 실습 그런 거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물건 하나를 놓고서 나는 여기 이 물건을 보니까 이런 게 좋아 난 이건 별론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토론을 하다 보면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각각의 사람의 보는 시점에 따라 이게 틀려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신혜 씨처럼 그런 마인드, 그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힘을 키우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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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오늘은 뭔가 점점 갈수록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처음에는 다 모르겠다로 시작하시더니 이제 하루하루 가시니까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읽고 하시니까 뭔가 조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더 조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저네요. 네. 음, 저는 음, 경매를 임하는 각오를 마인드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약간 좀 오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갑자기 좀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저는 지금 오늘 그 부자 마인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인드를 바꿔야지 그거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할까를 생각해 봤다가 제가 가진 지금 자산, 저희 위치에서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살고 있는 집서부터 막 다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거를 정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여기서 빼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서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운영을 해갖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최대한 내가 운영해서 빼낼 수 있는 게 얼마까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막 해보고 막 진짜 그랬더니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발전한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일단 신경 쓰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냥 지금 뭔가 사고를 바꿔서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러면서 동생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무슨 집 망할 일 있냐 막 아니면 다 들어먹을 일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식구들이 다. 근데 생각을 또 바꾸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다 그러면서 막 일단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보라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권리 분석이니 뭐니 이런 건 나중에 부딪혀서 하면 되고 일단은 물건 분석이 우량 물건 찾아내는 게 최고로 좋으니까 많이 그 훈련을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훈련만 하라고 그래서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쵸. 그 방법은 걔는 저보다 먼저 많이 여러 채를 해보고 막 했으니까 그런 돈 없고 뭐 돈이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그런 상황까지도 할 수 있냐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예, 사고를 바꾼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못하니까. 왜냐면 이거 벌벌 떨고 막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근데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는 한마디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서울대에 나오고 막 이러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는 멘붕이 왔대요. 내가 여지껏 대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말을 못하나 이래서 멘붕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음부터는 수업에 가갖고 첫날은 입을 뻥끗 하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서 엄청 자기가 먼저 질문을 해갖고 간 거예요. 세 개 정도 하루에. 그래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최상급 반으로 다시 간 거예요. 초급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워서 다 녹음해 갖고 와서 밤새 듣고 자기는 또 준비해 갖고 와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실력은 그게 안 됐었는데 나중에는 엄청 늘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간단한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크게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큰 거 물건을 터뜨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생각해 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베팅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물건이 크고 작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띄는 내 거가 보인대요.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인제 막 시세조사 물건 우량 물건 할 때.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 박소은 님은 아프셔서 예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분도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잡았다." 하셨는데 뭔가 또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찬미 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찬미 저는 님. 사실, 네, 네네네. 저는 음. 사실 음. 강의나 이런 걸 아직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보지 못해서 저는 사실 음. 그 뭐지 대표님 만난 그 일요일 음. 그때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직 책도 배송 준비 중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음.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은 제때 인강이 많이 유행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어서 음. 뭔가 강의를 보면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자체가. 음. 그래서 사실 음. 책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게 책이 빨리 와서 그걸 좀 더 보면은 강의도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여전히 아직 고민 중인 건 뭐냐면, 어, 1회독을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라는 게 아직도 많은 고민이에요. 저는 사실 볼 때 주로 딱 처음에 그 물건 눌렀을 때 그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바로 들어가서 사진, 그 물건 사진들 보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랑 토지 등기 보고, 그 다음에 전자지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저는 끝을 내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1회독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보는 방법이 맞는지. 음. 일단 뭐죠? 크런치 옵션에 가면은 나의 강의실에 보면 인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어요. 그 아, 강의가. 그래서 네. 그 강의를 전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한 3번인가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래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음, 그대로 하는데 일단 등기부 등본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 아, 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몇 번 보다 느낀 건데 일단 첫 페이지에 가면 정보가 다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솔직히 맞아요. 첫 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있어서 일단 거기서 보면은 보존 등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몇 년도산이구나 몇 년도에 지어졌구나 그러면 얼마나 허름하겠구나 뭐 수리비가 많이 들겠구나 적해되겠구나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 세입자 임차인 정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 노란 줄 있으면 내가 음, 물건 사서 돈 물어줄 게 추가로 있구나 없구나 그 사람이 대장을 했으면 안심하고 이거는 해도 좋겠구나 대신 다른 음,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보니까 많이 덤비겠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는 적어 봐요. 그죠? 감정평가서 말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거 보면은 도대체 그 근저당권이나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구나. 그거를 보면 금액이 좀 크면 아 이거는 뭐 중간에 취소는 안 되겠구나. 근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이건 취소도 될 수 있겠구나. 일단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봐요. 그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음.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뭐지? 1회독을 좀 그래도 1시간씩이지만 그래도 오늘 저는 3일차잖아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된 거는 왜 유찰이 많이 됐지라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찾다 보면은 어떤 거는 막 유찰이 많이 된 이유가 뭐 대항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증금이 높아서
그래서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유찰이 많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대항령이 있긴 있는데 아예 그 금액 설정 자체가 아예 나와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지? 좀 두려움을 갖고 유찰이 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음.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냥 보는 눈이 약간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유찰되고, 이건 왜 그럴까? 그리고 막 처음엔 적기도 하고, 막 궁금한 거. 근데 너무 많아서 적다가 포기했고, 어,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일단은 전국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훈련되고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한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물건이 '아 세상에 이런 것도 파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드는 맞아요. 것들도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아 되게 진짜 시야를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차를 살 때는 무조건 새 차를 사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도 막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 경매로 차 사도 되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쪼끔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별거는 아니지만 보면서 그 권리 분석 들으면서 또 보니까 인제 용어들이 쪼끔 와 닿으면서 아까 그 강태영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는 좀 사람이 많이 붙겠다. 이건 아니겠다.' 막 그리고 어떤 거는 분명히 되게 가격이 21% 까지나 갔는데도 사람들이 안 달라붙어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고 막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거는 좀 그냥 그래도 빨리빨리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더 늘겠죠? 저도 이제 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김영관 님. 네, 저도 뭐 똑같은 말이죠. 저도 똑같은 말인데 뭐 찬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OT 이전에는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우리끼리 해도 뭐 특별히 나와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OT 이전에는 그냥 이래도 아까 저기 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번씩 훑어보라는 의미 같아요. 한 번씩 그냥 뭐가 있나, 여기가 뭐가 있나, 그러는 의미 같고, 저도 그 이래도 할 때 보면 저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이거 꼼꼼히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 거의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글씨가 똑같은 있어요. 다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음. 특이사항만 보면은 저는 여기 사건 번호도 잘 기억도 안 나요. 사건 번호도 기억 안 나고 몇 층에 몇 호 어디 지역만 대충 보고 사진 대충 보고 간평서도 그 토지 가격이랑 건물 가격만 보고 쭉 올려다 그냥 계속 쭉 올리다가 매각물건서 명세서는 저는 좀 그걸 좀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음. 매각물건서 명세서에 보면 비고란이 있거든요. 특이사항. 그 음. 특이사항에 보면은 거기에 웬만한 게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 아까 제가 보면 어젠가 태영님 저기 정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구 금액이 0이라는 게 0이라고도 나와 있다고요. 저도 그걸 봐서 유심히 저도 봤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라고 뜨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뭐 형제간에 뭐 청산을 하든지 무슨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일 경우 그 청구 금액이 보면 0이 되든지 1원이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 사건 여기 매각 청구서랑 맨 끝에 보면 사건 내역 보면 청구 금액 얼마 있고 까 저기 뭐요 태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구 금액이 적으면 아 이건 취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뉘앙스를 한번 가져봤고 그리고 형식적인 경매에 있으면 그게 0으로 뜨건 1이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도 뭐 마인드라고 좀뭐 아직까지는 배운 게 없어서 마인드라고는 그렇고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매는 협회에서 그러잖아요. 무조건 오래 가야 된다고. 오래 길게 가면 그 끝에 가면 종착역에 가면은 그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아직 뭐 돈도 없지만 오늘보다 내일 하루, 내일이 좀 더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고 협회장님 말씀하듯이 올해보다 내년이
재산이 10,000원이 더 늘고 그 해보다 그 다음 해가 10,000원이 더 늘고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욕심은 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마인드라는 게 내가 가진 거에서 최대한 뭐 1,000원을 더 벌더라도 올해보다 내년 1,000원을 더 벌더라도 그렇게 그게 사람 마음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이 사람이 이만큼 벌었는데 나도 더 그 사람보다는 더 벌어야지 더 큰 걸 해야지 그런 욕심이 갖게 되는데 그것을 버리는 게 저는 이 경매를 하면서 마음가짐 각오가 그런 마음을 버린다는 거. 내가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좀 버릴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길게 가고 싶어서 길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토끼와 거북이도 있잖아요. 토끼 지가 제일 빨리 뛰치면 막판에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얼마 전에 그 대표님이 거북이 등에 넣고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그 이모티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딴에는 뉘앙스가 천천히 가도 늦게 가더라도 가기만 하라는 건가? 그런 뉘앙스를 가졌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뭐 남들보다 늦어도 저는 충전님 충전 선배 있잖아요. 그분은 처음서부터 큰 거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에 알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알부자. 쬐끄만 거 빌라 하나 거기다 뭐 조그만 거 상가 하나 지하 뭐 쬐끄만 거 하나 이렇게 한 칸 하나씩 하다 자본이 없으니까 그분도 자본이 없으니까 해서 네. 뭐 좀 더 일해서 1,000만 원이든 500만 원 생기면 그 입찰금만 생기면은 입찰 보증금만 생기면 집어넣고 나머지는 뭐 어디서 땡기든지 뭐 사채를 쓰든지 해서 그걸 메꾸고 또 없으니까 지나서 또 입찰 보증금만 생기면 조금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또 하나 그 입찰 보증금에 맞는 거를 또 찾는 거죠. 계속 찾다가 또 하나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저도 천천히 급하게 가지 않고 급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싶은 저의 경매에 대한 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희 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처음부터 들끓고 막 이러면 쉽게 식잖아요. 근데 저희 팀은 그래도 되게 차분하시고 다들 조용히 자기 각자 알아서 할 일들 열심히 막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저희 팀은 약간 백조팀 같은 느낌? 위에서는 우아하게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아래에서 막 엄청나게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오래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좋고 뭐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중에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처음에 너무 열내고 막 욕심을 내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쉽게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금방 지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대표님이 방송에도 마라톤 선수 사람이 마라톤 49.19km 다 뛸 수가 없대잖아요. 죽는데잖아. 뛰고 나면 죽는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천천히 그 경매라는 게 마라톤이라고 똑같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천천히 저희 모두 우리 팀원들 다 천천히 끝까지 결승점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금액을 뭐 굳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물건만 난 조그만 거 해야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큰 거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하다 보면 그 돈은 뭐 구하는 방법도 되게 많고 자기가 있는 거를 뭐 이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말고 일단은 물건을 잘만 하는 거 그것만 키우라고 그게 최고라고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초보자들이 인제 자꾸 편견을 갖는 게 '내가 없으면 못하는구나. 많으면 되게 잘하겠지?' 그게 제일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난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거의 메리트가 아닐까. 근데 인제 무조건 욕심만 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여기 책 읽을 때도 인간적인 어떤 명도도 '인간적인 명도를 해라.'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좀 그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경주의 제일 큰 매력은 일반 네. 매매는 제가 가진 70% 갖고 있고 30%가 대출인데 음. 이 경매는 30%만 갖고 있고 70%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느껴서 이 경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쵸. 예. 그게 뭐 제일 솔직히 큰, 있으면은 그냥 이 경매 뭐하러 배워요. 자기가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머리 안 그러니까 쓰고. 다 똑같을 것 같고 물론 거기서 인제 뭐 더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너무 그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기보다는 제 생각은 저희가 막 물건 뭔가 편견을 깨는 거를 지금 준비하라고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습관을 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가졌던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연습을 저도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뭐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얼마든지 끌어서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과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 10억이야. 그럼 나는 돈이 지금 땡전 한 푼 없으면은 안 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끌어다 써서라도 할 거냐? 그거를 인제 그 정도의 어느 배짱이라든가 자기가 정말 물건을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배짱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눈 키우는 게 진짜 그게 먼저고 그 돈이나 이런 거는 혹시 더 나중에 생각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쫄지 마세요, 다들. 음. 우리 정진웅 님 오늘 안 오셨나요? 아프셔서 못 오셨죠? 그다음에 우리 김가연 님. 광주 김가연 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안 오늘 오셨어요. 광주 부부님들이 오늘 두 분 다 아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안 하신 분 계세요? 여기 올리시지 않으신 분? 정우님 아니실까? 정우님 하셨나? 예, 아까 하정우 님 하셨는데. 아, 예.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더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나 저희 그쪽 팀은 아마 거의 대부분 막 간다고 얘기는 나왔나 봐요. 예. 대청명 음. 팀은. 요번 주 일요일 날 11 시에 원래는 저희는 그냥 밥 먹고 천천히 오실 수 있으면 2 시쯤에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인제 그 학습부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보니까 그쪽에 만약에 11 시에 다 모이면 이왕 얼굴 다 같이 보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11 시 쪼끔 뭐 힘드시면은 11 시에 딱 모이지 않으셔도 좀 늦게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그날 얼굴 보고 좀 뭐 공부도 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다 보면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시간 안 되시면 해 갖고 그냥 쪼끔 늦더라도 오시면은 될 것 같고 예. 저 그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요. 그 음. 우리 그 OT 영상에서 대표님이 그 21일 이전에 모일 때 네. 책 읽은 걸로 먼저 토론하고 나서 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토론하는 거는 네.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했으면 네. 좋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음. 그거는 뭐 언제쯤 할지. 한번 그건 여쭤볼게요. 그쪽 팀장님한테. 우리도 거의 금요일까지 우리 부자마인드 다 읽기로 했잖아요. 네. 음, 저희 조는 다 읽고 만약에 토요일 날도 시세조사표 시세조사 무슨 떼기? 그거죠. 입대기. 떼기. 예, 떼기. 그거까지 만약에 다 하면 일요일 날 오셔갖고 같이 하셔도 되죠. 거기서. 예. 그럼 많이 읽어 오시면은 뭐 분위기 되면은 다 하셔도 되고 그 팀장님한테 그거 미리 말씀만 드려놓으면 그분들도 읽어갖고 오시겠죠? 예. 근데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 팀은 뭔가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은 건지, 네, 뭔가 더 으쌰으쌰 하시는 거 보니까는 그렇긴 근데 한데, 지금 스케줄상 책 읽고서 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번 음, 주에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번 주까지 책을 다 읽어온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그 이후의 일정은 뭐 저희가 이 책은 근데 사실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될 거니까 이거는 뭐 음, 길게 매일 한 번씩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주제 잡아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혹시 OT 전체가 모일 때 한번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쪽 팀장님한테도 저희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것보다는 OT 때 나는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얼굴 봐서 반가운 것도 있고 인맥 쌓는 것도 좋지만 OT에서 저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때 꼭 이거는 한번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쪽도 좀 해서 같이 합쳐갖고 그걸 좀 짜서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전체 OT 때? 일단 근데 저희끼리는 이제 소통이 많이 되고, 네. 저희 학습 방법 이런 게 이제 저희끼리는 공유가 되는데, 네네. 저쪽에서도 이제 사실 뭐 나름의 학습 목표나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교류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뭔 음, 소리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런 아, 장단점을 이제 흡수할 건 흡수하고 정보 들은 다음에 저희도 이제 듣고 나면 이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좋은 거는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저희도 뭐 다음 주에 이런 미션 같은 거 넣을 때 조금씩 더 추가해보고 조금 너무 별로다 하면은 이제 그 뺄 건 빼고 이렇게 그렇게 음, 가감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네요. 내일 공부하는 방법이나 서로 토론 방법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그죠? 얘기해보고 좋은 거는 서로 이제 조금 네, 가져가서 같이 하자 이러시는 네, 말씀인 것 같고 그쵸. 또 뭐 하고 싶은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더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도 그쪽에서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쪽 혹시 팀은 또 다 뭐 온대요? 그쪽 팀은 뭐 다 오겠다고 말을 해놔서 최종 확인하고 우선 다 온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인원 파악 다시 해보고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 우리 모르죠. 지방 뭐 다 사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봐야지. 되게 먼 데도 있던데 지방이 엄청 멀는데. 다들 지방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지방인데 이번 주에 갔다 다음 주에 또 간다 하는 거 그러면 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면 다음 주에 어차피 그때는 대표님도 계시고 다 되시니까 그때 오셔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저분들은 의욕이 좀 너무 넘치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빨리 주에는 협회장님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음, 주에는 굳이 꼭 오시진 않으셔도 되고, 저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뭔가 우리가 수업을 공식적으로 하는 수업 없이 저희끼리만 막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지 않나 싶어서 그 얼굴 보고 뭔가로도 좀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막 올라오시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얼굴 보고 나는 그래도 빨리 얼굴 보고 인맥 맺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상관없죠, 뭐 오시는 것도. 네. 그리고 뭐 자기 컴퓨터 뭐 문제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오셔서 뭐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나는 거기에 있는 기수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뭐 뭘 되게 잘하시거나 경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뭘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시면 오셔도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선배들도 지금 막 그 재교육 받는 거, 재교육이 아니에요. 이번에 아산 그것 때문에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네. 요번 주는 만나도 아마 선배님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뭐 이제 좀 솔직히 허심탄회 같은 동이니까 그 중에 경험이 많으시고 또 뭐 많이 해보다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단계를 좀 지나신 분들이니까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겸사겸사 얼굴도 뵙고 예. 그런 조언 같은 거 미리 좀 들어주면 덜 답답할 거.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예. 미리 서두를 건 없는데 그냥 다 같이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서 처음에 얼굴 익혀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안 되시면 다음 주에 그냥 다 같이 뵙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그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때 뭐 다 음, 모였을 때 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오, 요번에 못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하다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OT 때 저희가 이제 모이면 공식적인 그 프로그램 진행되고 저희끼리 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번에 못 오신 분들도 다 같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혹시 생각 안 나시더라도 생각해 놓으셨다가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오늘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해놓으시면 저희도 저쪽 팀에도 뭐 그런 거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예. 그럼 지금 생각 안 나시면 해두셨다가 여기다 올려주시면, OT 제안 뭐 이렇게 하셔서, 예,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서로 교환해서 그거는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네. 그 학습 방법이나 어떤 그 스케줄이나 내용 같은 거에 대해서 네네. 그 혹시 전 기수에도 학습부장님들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네. 그 협회장님의 어떤 그 지도라든가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스케줄 짜다 보면 정말 우리가 미션 하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음,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해서 협회장님의 어떤 지침이 내려가져서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아마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 다음 주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때 한번 어차피 네, 되니까. 네, 네. OT 때 그때 한번 음. 협회장님한테 저희가 그 학습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더더욱 효과가 더 낼 수가 있잖아요.
아마 뭐 그렇게 자세한 디테일한 지침이 있었으면 미리 주셨을 것 같고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신 그거를 각자 알아서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바로 동생이 앞 기수니까 뭐 수업했다고 저한테 들으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그냥 관심도 없다고 나 지금 내 것도 바쁘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너무 저희 거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혹시 그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협회장님한테도 저쪽 팀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그날 모여서 또 저희가 물어봐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걸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더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거의 시간 다 되셨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